이런 기회를 10년 또는 20년 안에 2번 이상 만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 2번의 기회만 잘 잡으셔도 3억에서 5억 정도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기회를 잡아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아마 이런 가장 많이 나올 때를 잘 눈여겨보시면 돼요. 월 300만 원 버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제 꿈은 서울 내 집 마련인데 현실에 마주하니 욕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세 만기도 다가오는 상황에서 지금 내 집 마련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전세 살면서 더 기다려야 하는지.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저는 집값이 너무 높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직장생활 10년 차, 내 집 없이 전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갖고 있는 현금으로는 서울 내 집 마련이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것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종잣돈을 모으며 내 집 마련 공부에 더 매진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을 뒤바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한 지 5개월 되던 해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항암 치료에 방사선 치료까지 받으면서 먹고 자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몇 달을 병원 안에서 지내며 이대로 끝일까 하는 좌절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준 남편이 있었고 골수 이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회복했고 감사하게도 복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부작용을 평생을 달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5년 내 또 언제 재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저의 고민은 단 하나입니다. 현실적으로 월급 300만 원 받으면서 평범한 직장인이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요? 월급은 10년 동안 착실히 모았는데도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내 집 한 채 갖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요. 주인님, 우리 가족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월부닷컴에 보내주신 재테크 고민 상담이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께.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주지는 현재 서울 금천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혈액암 진단을 받고 골수 이식을 거치면서 지금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전전긍긍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직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은 여의도에서 출퇴근을 하시고 그리고 남편분은 분당에 있는 정자동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보자면 두 분이 합쳐가지고 690만 원, 약 700만 원 정도가 되는 수입을 가지고 있고요. 지출은 고정지출 플러스 변동지출 플러스 24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어서 지출 관리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에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 근처로 구하고 싶은데 모아둔 종잣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 할까요? 전세 월세 살면서 더 기다려야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더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다려볼까? 라는 생각을 했다가도 얼마 전부터 조금씩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 지난번 좀 또 오르나?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같이 드실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사연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고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질문을 보고 이 사연을 보고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지역은 그래도 좀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모아두신 돈이 4억 정도가 되세요. 4억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 지금 서울의 집값 같은 경우 그리고 특히나 이 회사 근처에서 거주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의도 근처라고 한다면 가격이 상당히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 플러스 대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조금은 어려운 금액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끌을 하게 돼서 집을 매수를 한다면 추후에 다가올 수 있는 리스크를 대비를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의 대출로 일으키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지금 다른 데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고 교통 또한 편리한 곳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곳이 우선 지도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서울에 있고 여의도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여의도 인근을 보게 되면 영등포구 안에 여의도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2호선 라인이 지나가고 있고 5호선 라인이 지나가고 있고 여기는 1호선 이런 라인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에 있는 집을 구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라인에 있는 아파트 중에 그래도 가격이 조금 저렴한 걸 찾고자 하다 보니까 마땅히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서울에서 마련할 수 있는 집도 물론 봤지만 서울이 아닌 서울에서
좀 가까운 지역의 도시들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지역은 여기에 있는 곳이에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가 이제 4호선 라인입니다. 4호선을 타고 쭉 내려가겠죠. 좀 더 축소시키고 내려가다 보면 정부 청사역이 있는 과천 있고, 과천을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평촌이라고 일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는 1993년 4년 정도에 입주를 한 곳들인데, 분당, 평촌, 삼보, 그리고 부천, 일산 이렇게 5개 지역을 일기 신도시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일기 신도시들 중에서 순위를 좀 세우자면 분당 다음이 평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학군이 상당히 좋은 곳이고, 교통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학원가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여기 아파트 가격들이 조금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주변에 공급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공급이 많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는 내가 집을 조금이라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곳이에요. 이런 지역이 평촌도 있고요. 광명 쪽에도 입주가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좀 기다리면서 좋은 가격에 금매가 나오게 됐을 때 잡을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여기 4호선을 기준으로 범계역이 있고 평촌역이 있습니다. 여기 남쪽 방향을 평남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위쪽에 있는 부분을 평북이라고 불러요. 학원가가 있는 곳이 사람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곳인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이곳이 전부 학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리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평촌 학원가가 상당히 유명해요. 왜 유명하냐면 여기에 보시면 큰 길 양쪽으로 전부 다 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도 계속해서 학원이 나오죠. 이렇게 학원가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곳이고, 많은 분들이 여기 학군도 좋기 때문에 학군지로서도 유명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경남 아파트라고 있어요. 여기 아파트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봤더니 네이버 부동산으로 갈 수 있게끔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클릭을 했어요. 무궁화 경남을 보니까 81제곱미터를 보겠습니다. 평수로 보게 되면 24평 정도로 되는 거예요. 여기 가격을 가격순으로, 그리고 동의 면적 묻기로 해서 보게 되면 5억 6,500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집을 구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돈 4억 플러스 1억 6천 정도를 더 대출을 받아서 이 집을 마련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5억 6천 정도가 되는 아파트들을 다 찾아볼 것 같아요. 왜냐면 입지도 괜찮지만 여기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찾았을 때는 여기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여기 아파트를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통이었어요. 여의도까지 거리도 있겠지만 분명히 분당까지 거리도 같이 봐야 될 거거든요. 사실 한 번에 가지는 않아요. 최소 완성으로 하게 되면 2번에 갈아타야 되는데, 이렇게 서울 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자로 한 번 갈아타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자뿐 아니라 여의도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적의 루트를 구하게 되면 1시간 내에 여의도까지도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평촌을 이야기 드린 거예요. 왜냐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여의도까지는 4, 50분 만에 갈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분의 직장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더라고요.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런 식으로 걸리다 보니까 그래 두 분이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여의도 쪽에는 버스가 아닌 지하철로 좀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평촌, 이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아파트고, 평촌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네.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요? 네네. 건강은 괜찮고, 네. 점차 회복되어 가는 중입니다. 이게 막 언제쯤 되면 회복을 한다, 그런 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죠. 이게 점점 네. 관리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평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나 바로 서울에 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울에 가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또 한 군데를 정도를 더 봤습니다. 그 지역은 9호선 라인 쪽을 가시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사연자분께서 회사를 가야 되니까 편하게 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여의도역 쪽에서 한번 내려가고, 그 다음에 신분당선 라인을 탈 수 있는 곳까지 가는 곳도 이제 9호선으로 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 9호선 라인들 중에서 그래도 좀 가격이 저렴한 곳은 어딜까 라고 한다면 염창동 쪽이 있는 곳이에요. 염창동. 네네. 여기 9호선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뭐 한강이 보이고 하는 곳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들도 있어요. 여기 아파트들을 찾아보게 되면 조금 가격이 저렴 7억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강동화 아파트라는 곳을 제가 클릭을 했어요. 여기는 등촌역이랑 이제 염창역이랑 이렇게 도보로 이동 가능한 곳이에요. 여기를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 여기 아파트 매매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매매가를 보게 되면 공급 평형이 87이에요. 그러면 네, 전용 59제곱미터가 전용 평형입니다. 여기 아파트 가격의 매매가를 찾아보게 되면 딱 하나가 있네요. 7억 5천 정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4억을 가지고 있고 3억 5천의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조금은 무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워낙 돈을 잘 모으시기도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를 갚아 나가면서 나는 이 정도가 충분히 감당 가능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정말 마지노선이 여기 아파트일 것 같아요. 네네. 여의도역이죠. 걸어서 가는 게 20분 정도 걸리고요. 지하철은 7분만 타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정자역으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이제 가격이 거의 2억 가까이 올라갔죠. 대신에 사연자분의 이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은 짧아졌어요. 근데 남편분 같은 경우는 거리상으로 상당히 먼 거리를 좀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군데를 말씀을 드렸어요. 염창동에 있는 아파트 한 군데랑 그리고 평촌에 있는 아파트랑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한 채를 샀다고 해서 지금 생각에서는 나 빨리 내 집 마련을 하고 그냥 그대로 여기서 그냥 평생 살래 라고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거라는 가정하에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한 군데만 살기는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산의 개념으로 봤을 때 내 자산을 갈아탈 수 있는, 내 자산을 조금 더 부풀릴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기가 내가 평생 몇 번이 올지를 몰라. 근데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그 기회 때마다 한 번씩 갈아타기만 잘하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그 기회를 잡아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아마 이런 기사들이 가장 많이 나올 때를 잘 눈여겨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절벽이야. 아무도 집 사는 사람이 없어. 거래량 제로에 가까워진다. 분양 물량 다 줄어들어.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반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나는 그때부터 좀 전부터 관심을 가지면 좋겠죠?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임장을 하거나 막 그 지역을 찾아가거나 하기에는 내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조금 더 몸 관리를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뭐냐면 집을 사지 않으려고 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갈 수 있겠죠. 저는 그때가 갈아타기가 좋은 정말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사들이 나올 때. 이제 그러면 이제 집을 아무도 사지 않아요. 집값이 조정이 많이 될 거예요. 그때 이제 기회가 한 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기회가 또 한 번 더 올 거예요. 깡통 전세.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깡통 전세라는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이 원리를 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집값이 떨어져서. 그렇죠.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매매값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전세값은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아무도 매매를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럼 사람은 거주를 해야 되는데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내 주거 형태가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를 한다는 거잖아요. 전월세 대출 금리라든지 또는 월세 금액에 따라서 어떤 형태를 주거 형태를 택하는지는 바뀔 수 있겠지만 그렇게 전월세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전월세를 구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전월세가 무한정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월세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런데 집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집값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깡통 전세들이 나온다. 그것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마 이런 기사들도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역대 최고 전세가율. 그러면 그때가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인생에서 이런 이런 기회를 10년 또는 20년 안에 2번 이상 만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 2번의 기회만 잘 잡으셔도 내가 한 번씩 갈아탈 때마다 내가 돈을 사실 얼마 벌 수 있을지 내가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3억에서 5억 정도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은 저렴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더 깊게 가게 되면 그 아파트 중에서도 싼 아파트를 골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려면 체력적으로 너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좋은 시점을 잘 찾을 수가 있다면 그 시점만 잘 잡아도 저는 너무 좋은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강남 인근에서 가까운 아파트를 선택을 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 시세가 강남 쪽을 중심으로 흩어지고 있으니까 그 아파트들을 내가 임장을 가지는 못하더라도 가격대를 볼 수는 있을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가격을 계속 보고 있다가 그래도 내가 이제 체력이 좀 회복이 됐다라고 한다면 평촌에 있는 그 공원에서 걸어 다녀도 되겠지만 분명히 조금 남편분이랑 데이트를 강남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강남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은 더 회사 근처에 있는 곳에서 한다거나. 왜냐면 지금 두 분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 근처에 있는 지역들도 좀 보셔도 괜찮은 거예요. 임장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마실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좀 아파트 있는 곳을, 내가 관심 있는 곳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좋은 시장도 있고 좋지 않은 시장도 있는 거예요. 바오님께서는 시장을 정말 디테일하게 보기에는 지금 내 체력상, 내 상황상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 큼직큼직하게 내가 지역을 좀 볼 수가 있고 그 지역들 중에서 조금 저평가가 되고 그리고 내가 출퇴근도 편한 지역 위주로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금액이라고 한다면 저는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하는 거는 조금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치 못할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조금은 적게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유는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종잣돈을 모아서 내가 좋은 기회를 잡아서 한 번씩 갈아타기 위함이에요. 근데 내가 전부 다 돈을 다 쓰고 있으면, 다 깔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도약을 위해서 대출을 어느 정도만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1, 2, 3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첫 집을 매수를 하고 나서 1년 뒤에 처음 집은 2년이 있어야지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을 매수를 하고 나서는 3년 이내에 첫 집을 팔아야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사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는데 딱 멈춰지더라고요. 이 사연 앞에서. 너무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때 투병했을 때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현실을 받아들이지가 않았는데 믿기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치료를 좀 바로 가야 됐던 점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 그렇죠. 이제 투병 중인 상황에서도 워낙 옆에 환자분들 같은 병으로 싸우시고 환자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투병을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삶이 되게 소중하다는 걸 그래도 느끼고 감사함을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진짜 당연하지가 않았구나라고 좀 깨달으면서 좀 삶에 감사함을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남편 다 모두 되게 좀 많이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놀라는데 참 감사하게도 되게 헌신적으로 간호해주고 그리고 또 응원해주고 기도해줘서 진짜 옆에서 정말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남편이 참 고마운 존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남편분에게 이 방송을 나중에 보실 거잖아요. 남편분도 한마디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남편 정말 투병 생활 내내 큰 힘이 돼줘서 고마웠고 우리 앞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자. 바랄게. 네. 저도 사연을 보면서 정말 많이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꼭 기회를 잘 잡으시고 내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꼭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내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그리고 아마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또 힘든 경우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남편분이랑 항상 행복한 시간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바오님의 꿈이 있을까요? 이제 10년 뒤에 나를 그려보면 어떤 모습일지 이런 꿈이 있을까요? 큰 꿈은 없는데 건강하게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도 하면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하고 소박한 건데 바오님께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되더라도 이것만 지켜질 수 있더라도 뭐든지 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소중한 거잖아요. 맞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부동산 고민 없이 좀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위도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별탈 없이 잘 완치까지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너무 귀한 말씀 많이 해주시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셔서 진짜 정말 큰 위로도 되고 힘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주임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이렇게 또 부동산 공부를 했던 게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바오님의 사연 그리고 솔루션을 들으면서 이건 내 일이 아니지, 내 사연이랑은 전혀 달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수도권, 서울에서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솔루션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절대 변하지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거래량이 절벽이다, 또는 전세가율이 최대다, 이런 기사가 있을 때는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면서 그래도 좋은 기회를 꼭 잡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갈아타기, 내 집 마련,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